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또 휴일입니다. 그리고 휴일의 전 세계 증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겠죠. 물론 보시다시피 중국 증시는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영향으로 오늘은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 외 증시는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자, 빠르게 오늘 경제 공부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니케이는 0.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은 무려 5%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다음에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도 살짝 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제 상해 종합의 차트를 보면은 쭉 떨어지다가 V자로 쭉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쭉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끝인가? 아니겠죠. 우리가 벌써 지난주부터 공부했다시피 중국 증시를 만약에 사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림목 왔을 때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기에 이미 중국 증시 추세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최근 많이 급등했으니까 그 되돌림이라고 보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바닥을 다지면은 그때부터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 루미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왔는데 매우 심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모밴드 상단이 25,000원, 하단이 16,500원인데요. 공모가가 12,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을 뚫고 내려갔죠. 그렇다면 얼마나 나빴나 봤더니 기관 수요지 결과가 13대 1, 그 다음에 400건밖에 창약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17%의 기관들은 11,000원 미만을 써낸 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렴한 가격에 매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 중에서 갑자기 막 급등하는 친구들도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모주 투자를 하는 거는 안전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리스는 패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리분들 중에서 아니 한 주 몇 개 받을지 모르겠지만 한 3-4개 받을 수 있겠죠. 인기가 많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주당 한 2,000원 정도 손실 볼 가능성 딱 들고, 혹시 모르잖아. 이게 막 2배 오를 줄 어떻게 알아? 그런 것들을 노려보신다면은 청약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균등 배정 기준으로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 손실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 어제 매우 좋았습니다. 1.4%나 상승해 줬고요. 우리나라 국장이 휴장일 때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 오르죠.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올해 우리나라 휴장이 열 몇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오를 확률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번 빼고 전부 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어제 하락했던 미국 오늘은 또 왜 올랐나 봤더니 어제 하락했던 이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 걱정이 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국제 유가가 4.6%나 하락했고, 이렇게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과 휴전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전쟁 가능성이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유가 관련주, 전쟁 관련주, 내일은 좀 힘든 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되는 FMC 회의로, 그다음에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11일 생산자 물가 지수 이쪽으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내일 증시도 이 정도면은 상승 출발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그나마 호재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는 MSCI와 FTSE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FTSE 러셀의 분류가 있었는데 한국이 공매도 금지 조항 때문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참고로 FTSE 러셀은 각 국가의 주식시장을 선진, 신흥, 프런티어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서 분류를 하는데, 참고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선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당연히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던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진 않아서 그러한 걱정은 사라지긴 했는데, 그런데 내년 3월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해제하지 않는다면은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3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 없었더라도 공매도 금지한 지 좀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채권 시장 WGBI 편입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안 된다, 내년에서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WGBI에 한국 시장이 편입되었다는 소식. 그동안 정부는 지수 편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 마감 시간을 새벽까지 연장하고 외국인들이 국채 투자를 접근하기 쉽게 만든 노력 등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이번 지수에 편입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국채 시장에는 약 7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이 또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통위가 11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은 우리 금리 인하하니 안 하니일 것 같은데, 일단 채권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이번에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국의 빅컷 단행과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에 진입하면서 기준금리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8월에 언급했던 문제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등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당장 이날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러한 시각도 있다고 하네요. 과연 우리나라 금리 인하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입니다. 올해 9월은 유난히 더웠었죠. 그래서 9월 국내 전력 수요가 역대 같은 달들과 비교했을 때 최대치를 당연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의 평균 전력 수요는 78기가와트로 작년 9월 73.5보다 6%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참고로 여름인 7월에 80.5기가와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수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올해 9월 진짜 더웠죠. 특히나 9월에는 전기요금 여름 할인이 끝나서 전기요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기 또 관리비 고지서 받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좀 많은데 이번 9월에는 또 얼마가 나올지 걱정이 좀 되네요. 다음입니다.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금쪽이죠. 그런데 애플도 혁신이 사라진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도 아직 출시 전이고 스마트링 출시도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애플워치와 스마트링의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타날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를 사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면은 스마트링을 출시하면은 애플워치 살 사람이 한 60명으로 줄고 그 고객이 스마트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분간은 갤럭시 링의 동무대가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애플이 참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시장이 커지기 어렵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참전을 했다고 하네요. 샤오미 등에서는 저가 스마트링을 출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신용잔고가 3년 만에 최고. 이틀 전이었나요? 삼전이 20% 넘게 급락하면은 그 다음에는 40에서 80% 급등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그걸 노리는 건지 지금 삼전에는 B2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삼전의 신용융자 잔고는 무려 9,200억으로 지난달 6천억 대비 50%나 급증했고요. 진짜 여기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만 한 번 깨진 차트가 바로 V자로 오르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증시처럼 그렇게 오른 차트는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한 10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 빈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년 전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등의 차트를 보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오르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보자면은 지금 3전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나타내고 있죠. 이 다음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V자로 올라갈지 혹은 오른쪽으로 기어갈지 그 부분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떨어지다가 다시 대세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왼쪽에 SK하이닉스가 2022년 말에 그랬죠.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거래량 터진 양봉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최근 2차전지가 딱 이 시기, 이 네모박스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G엔솔도 쭉쭉쭉쭉 하락하다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 다음에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지금이 어딜지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차트에서 여기가 지금 3전일지 아니면 여기가 3전일지 혹은 진짜 여길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 희박한 확률에 굳이 지금 베팅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바닥에서 사는 거는 좀 포기하고, 괜히 이거 들고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막 오히려 손절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최근 2차전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은 그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흑백 요리사 빠르게 협업 상품이 나옵니다. 어제 우승자까지 공개되었죠. 얼른 스포일러 보시기 전에 꼭꼭꼭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와중에 GS에서는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모카세, 만찢남, 철가방 요리사, 장호준 셰프 등과 메뉴를 개발하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에서는 나폴리 마피아의 밤 티라미수 컵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벌써 예약이 꽉 찼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인기가 좀 시들해지면은 그때 재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쯤 먹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주가 상승이 멈추나 최근 많이 뜨거웠던 고려아연, 그다음에 영풍정밀 공개매수 경쟁, 그러나 MBK 파트너스가 공개매수 가격을 더 올리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금감원 소식도 나왔었죠. 그래서 내일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